네,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해야죠. 화목한 창원화 세영 시간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자, 창원 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장 뭐 파란 불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줄여서 맞습니다.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전략을 가져오셨을지 내일을 위한 필승 전략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는 냉탕, 종목은 온탕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뭐 확실히 지난주에도 숲 말고 나무를 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뭐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계속 개별주 장세예요.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장 안에서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결국은 개별주 장세가 지속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 나올 때마다 종목별 장세라는 걸 또 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숲 말고 나무를 보자라는 얘기도 결국은 개별주 장세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냉탕, 지수는 안 좋지만 종목은 또 가는 거는 굉장히 잘 가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온탕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장을 보면은 현재 악재도 어느 정도 소멸된 상황이고 다만 악재가 소멸됐다고 하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공격적인 매수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시장을 대한 때 있어서 조금 어떤 섹터, 테마가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 좀 다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이런 좀 수급이 좀 풍부한 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좀 잘 나오는데 요즘 같은 장은 같은 섹터 안에서도 시비가 엄청나게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뭐 2차 전지가 간다, 반도체가 간다, 바이오가 간다가 아니라 특정 종목을 정말 잘 골라야 그 안에서도 수익이 잘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다 같이 오른 섹터가 이 출산 장려 정책 테마 섹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가 또 관련한 이슈 또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급등 상위를 다 차지를 했는데 5년간 총 14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봤었던 급등주들 아가방 컴퍼니 상한가를 비롯해서 제로투세븐이 강했고 심지어 뭐 화장지 위생용품 판매업체인 모나리자까지 동반해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뭐 테마성으로 다 같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정부 정책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는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되고 나서 아주 대표적인 정책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됐던 섹터예요. 그런데 한동안 안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서울시에서 정책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갔는데 지금 서울시의 출산율을 보면은 지금 0.58%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치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둘이 결혼을 해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한 명 낳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은 계속 노화되는데 그 둘이 결혼해서 한 명만 난다 그러면 세대가 지날수록 계속 반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문제인 나라가 일본보다 지금 더 심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이게 출산율, 그러니까 뭐 인구 그대로 있고 5천만 명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굳이 지금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보면은 이 식구들이 엄청 많아요. 형제 자매가 기본 뭐 6남매라는 드라마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뭐 8남매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지금 이제 연세가 보통 60세에서 70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30년 후에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망하시면서 자연 감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90세, 100세가 되시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받쳐줄 지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고심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민자 제도를 조금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출산을 제대로 계속 인구는 감소할 게 뻔한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그냥 이민자라도 지금 받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보통 이민자 받으면 조선족, 동남아 뭐 이런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고급 인력이 들어오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인구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니까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민자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고 다문화 국가로 가려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출산 장려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근본적으로 출산 장려책이라기보다는 이제 현재 아이를 좀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서울시에서 또 이제 정책이 나왔고 오늘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이었어요. 네.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여기에 이제 기저귀 관련주 그리고 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유아 옷 그리고 이제 화장품 그리고 뭐 캐리소프트 이런 회사는 이제 영유아 관련 교육 관련주 그리고 이제 로봇 학습용 로봇 관련주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 나온 이유가 이런 이제 출산 장려책에 의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어떤 테마 섹터가 없었는데 지금 아주 오랜만에 좀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지금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또 테마성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정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지 아니면 또 종목별로 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날지 아니면 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갈지가 궁금하네요.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완전 다 바닥에 있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툭 건드리면 날아갈 정도의 수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를 다 갔는데 나중에는 차별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매할 거면 무조건 대장주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괜히 이제 아가방 컴퍼니는 30% 상한가 닫았으니까 네. 뭐 다른 종목 지금 한 3% 오르고 5% 오른 이런 종목들 매매해버리면 아가방 컴퍼니 조정받으면 얘네들은 더 훨씬 크게 조정받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테마주들은 차라리 1등주가 급등 나오고 조정받을 때 차라리 1등주를 사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왔던 출산 장려 정책 테마주들은 대장주 위주로 눈여겨보자라는 전략으로 또 저희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시장 대응하실 때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어서 또 두 번째 정부 정책 테마 관련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에 이 원전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 정부가 본격적인 수주전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인데 또 당장 체코와 폴란드에서 네. 48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겠다라는 네.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전주는 네. 메이저님이 몇 주 전부터 또 강조했던 네. 섹터인데 또 네, 이슈가 맞아요. 더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대부분의 수주가 유럽 그리고 중동 쪽에 몰려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집트 쪽도 수주액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여름이니까 네. 지금 당장은 뭐 이벤트 이슈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또 가을 겨울이 오게 되면 혹시나 또 러시아가 이제 가스 공급을 요즘에 가스 가격 계속 오르잖아요. 네. 가스를 중단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은 또 이번에도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도 더 이상 이제 러시아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가까운 미래로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멀리 보면 이제 15년, 20년 걸리니까 원전은 그래서 이제 원전을 이제 수주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이 미국의 말 그대로 버프를 받아서 미국과 함께 한미 원전 동맹으로 미국의 힘을 또 빌려서 로비 활동 이런 것들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좀 잠잠하긴 한데 원래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또 영국도 지금 5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에너지 장관이 지난달 발표로는 8월 달에 방문 예정이에요. 네. 아직 안 왔는데 이제 또 방한하면은 얘기 나오면 원전 관련주 또 급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집트 얘기도 유력하다고 나오면서 한번 급등 나왔었잖아요. 요것도 이번 달에 좀 마무리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종 사인 하면은 또 급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 수혜주들 출산 장려 섹터 그리고 원전주까지 저희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원전주 얘기한 김에 이 종목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오르비텍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저점에서 매집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8월에 영국 에너지 장관이 방문한다 이런 이슈 전까지 좀 홀딩을 해보자라는 관점이셨는데 그 11일 날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서 다음 날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때 조금 주가가 쉬어갔다가 오늘은 다시 소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지금 대응을 해볼까요? 오르비텍은 당연히 원전주 중에서 아직까지 저가에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리도 잘 잡아놨고 또한 오늘 2.6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매집하고 그다음에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서 추가 급등 나오면 차익 실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제가 이제 8,000원에서 8,500원 사이로 보고 있어요. 단기로 급등 나오면은 바로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해서 테마주 한신기계 그다음에 보성파워텍 그리고 BHI, 우진, 오르비텍 굉장히 많은 테마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르비텍은 대형주가 아니라 이제 스몰캡 종목이고요. 내용 나오면 당연히 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 테마주라기보다는 그래도 실적도 숫자가 찍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옆으로 지금 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 할 시세가 지금 안 나온 바닥권 원전주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매집한다면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필승 전략은 시장은 냉탕, 또 종목은 온탕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장 또 온탕이었던 섹터와 종목들 분석을 해드렸고요. 앞으로의 또 전망까지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그때 또 차익 실현해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장 눈여겨볼 종목 어떤 건지 알아봐야겠죠. 오늘 또 필승 공략주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대동기어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대동기어 한번 볼게요.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대동. 농기계 쪽.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대동하면은 농기계 쪽이죠. 농기계 쪽인데 자, 이제 보시면은 대동기어는 제가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가 곡물 관련주 이쪽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갔어요. 어제 오늘. 근데 그 다음에 갈 게 농기계 쪽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곡물 가격, 원자재 쪽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제도 나스닥은 조정받았는데 원자재 선물 쪽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고려산업이나 또 대주산업, 네. 제가 또 여기 말고 다른 방송 수익률 대회 편입해가지고 또 급등도 나오고 했는데 곡물 가격이 한번 갔으니까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또 농기계 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이 되면은 수확철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곡물 창고로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파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씨앗을 제대로 못 심었기 때문에 수확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비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유럽은 지금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 지금 힘들 상황. 그리고 무더위로 사망자도 속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완전히 흉작이에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이제 곡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러면은 물론 곡물 관련주 가면서
이제 순환매로 농기계가 한번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농기계 관련주로 대동기업 가지고 나왔고요. 네. 한번 볼까요? 자, 대동기계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 무조건 바닥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무조건. 네, 보시면은 대동기업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제가 급등한 다음에 가지고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죠? 완전 바닥에서 매집할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것도. 네, 그래서 지금 메이저 수급이 물량 소화하면서 매집만 하고 있다. 얼마나 자리 좋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만 좀 붙으면, 거래량은 지금 없어요. 거래량만 조금 붙어주면은 이제 단기로 그래도 한 20~30%는 급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들 괜히 그냥 고점에 사가지고 급락 맞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 사서 한번 이제 급등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형식으로 하면은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지금 장중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동기업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대동기업 그러면 저희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볼까요, 매니저님? 네, 대동기업은 정확하게 위에 매물대,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물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그 자리가 1,500원 위에 많이 물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농기계 관련주가 대세가 되지 않으면 한 1,500원까지 급등 나오고 윗골이 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1,500원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20% 넘어요, 이것도. 네. 한번 급등 나오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제가 여기 지금 박스권에서 메이저 세력들 매집만 하고 있는데 여기 딱 이탈하면은 그때 매도할게요. 7,500원.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뭐 개인들이 만약에 7,500원 터치한다 그래서 막 다 손절 치면은 살짝 뺐다가 그대로 급등시킬 수도 있거든요. 개인 물량 털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살짝 눌려 터치하고 올라가는 거는 무시하시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탈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대동기업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동안 사료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는 순환매단에서 조금 농기계 관련주로 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대동기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고인스탑으로 내일장 또 종목들 전망해 드려야겠죠. 오늘장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왔던 10가지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쏠렸고요. 주가도 4%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현대차 올라와 있죠. 카카오페이까지 저희가 잠시 뒤에 의견을 들어보겠고 오늘장 카나리아 바이오가 17% 넘는 두 자릿수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 변동폭이 좀 큰 종목이죠. 그리고 서울옥션 오늘 또 16% 넘게 급등 마감했고 앞서 짚어봤던 로보로보 교육용 로봇을 또 개발하는 업체죠. 오늘장 2.8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공구음원, 무상증자 이슈로 변동성이 조금 큰 종목입니다. 어제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8% 넘게 급등했고요. 이소학 역시나 호재가 나오면서 5% 넘게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그룹 사업 재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또 방금은 현대모비스가 모듈 부품 생산 전담 두 개사를 통합을 해가지고 11월에 계열사를 공식 출범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지금 좀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지 지금 주가 주춤거리고 있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내일장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냥 그 의견 드리겠고요. 저는 근데 현대차가 이게 사실 너무나 저평가받고 있다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현대차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글로벌 뭐 6위 했다, 그리고 5위 했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정말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판매량으로 3위 했어요. 네. 이렇게 현대차 같은 역사가 짧은 자동차 회사들, 왜냐하면 독일 회사만 봐도 뭐 벤츠나 이런 거 100년씩 됐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고 내연기관은 독일차, 일본차, 그다음에 미국차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전기차는 탑티어예요. 네, 전기차는
지금 어디에 내놔도 정말 말 그대로 꿀리지 않는다. 예,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회사가 현대차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는 뭐 나쁘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뭐 물론 그냥 이제 매일매일 주가 흐름을 보면은 어느 날은 올랐다가 또 어제 빠지고 오늘도 좀 빠졌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죠. 근데 뭐 빠졌다 그래서 안 좋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전기차 전장부품 쪽에서 앞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국산차라 그래서 무시할 거는 이제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뭐 현대차 하면은 그냥 가성비 좋아서 타는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대차다가 러시아 내수 판매 1위가 현대차인데 러시아 입장에선 현대차도 외제차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여온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꾸면 현대차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도 저는 그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기 모델, 현대기아차 인기 모델 지금도 계약하면 받는 데까지 6개월 넘게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뭐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이게 그건 있어요.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이게 그 받는 금액, 그러니까 이익률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한 그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업황이나 내용, 미래는 정말 전망이 밝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은 어떨까요? 지금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네. 현대차랑 기아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크게 잃는 게 아닐까요? 우선은 그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면은 그 미국이 현재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도 결국은 그 아무리 뭐 치포 동맹이라 하더라도 본인 회사에 좀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경향은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도 붙기가 어렵고 지금 미국에서도 붙기가 지금 어려운 조금 약간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중간에 껴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퀄리티 대비해서 차량 가격은 저는 보조금을 못 받아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이오닉 같은 경우 아이오닉과 그다음에 EV6가 거의 동급인데 그게 이제 테슬라로 치면은 모델 Y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행거리나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지금 테슬라 모델 Y가 보통 지금 한 9천만 원 해요. 네. 아이오닉이 지금 한 6천만 원 하는데 보조금을 못 받아도 가격 경쟁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내장재 이런 거 좀 약간 형편없어요. 예, 진짜 테슬라 이게 이제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쪽은 정말 그 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적응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높은 평가를 받는 거는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 건데 저는 보조금 조금 못 받아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보조금 관련한 이슈는 조금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고 의견 드려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장 6% 넘게 하락한 카카오페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한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네. 방안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카카오톡 송금하기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던데요. 네네네네네. 카카오페이 일단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네. 우선은 카카오페이 우선은 저는
이거는 이제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의견 드리는데 오늘 좀 낙폭은 좀 과도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카카오페이 송금하기 서비스가 사라지면 좀 직격탄을 받는 거 아닌가요? 네네.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근데 여전히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라진다라고 보장은 못해요 지금. 그 송금하기 금지라고 지금 저렇게 딱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게 그러면 이제 끝이냐? 그건 아니고 이제 개정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급락은 가뜩이나 지금 바닥권에서 급락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공포에 사라고 지금 저가 매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금하기 금지, 요거 금융위 이제 법안이 개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방안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이제 이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기존의 어떤 사용자는 이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너무 낙폭이 과대하다.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송금하기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네. 될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6% 넘게 빠진 거는 조금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네네네. 의견으로 내일장은 그 의견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서울옥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서울옥션 인수 임박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7월에 한번 이슈가 나왔다가 주가가 그때 들썩였고 네. 그때 또 변동성만 확대하고 나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해서 변동성이 조금 컸었는데 네. 이제는 좀 정말 인수가 임박한 것인지 네. 서울옥션 내일장 의견은요? 그 의견 드릴게요. 우선은 신세계가 뭐 인수를 최종적으로 합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를 뭐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여기서 어렵죠. 그렇죠. 제가 이제 결정권자는 아니니까. 근데 가능성은 좀 확실히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지금 미술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신세계 자체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도 엄청 많아요. 네. 실제로 한 예로 이제 신세계에서 만든 조선 팰리스를 가보면 이제 복도나 아니면은 이제 라운지 이런 데 가보면 그림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데 그 그림에 이제 옆에 이렇게 보면은 구입문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소장한 거를 이제 구입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호텔 자체를 약간 미술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옥션을 인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과 명분이 좀 맞는 거죠. 실제로 신세계 그룹에서 이런 미술품을 자체 소장하고 또 모으는 상황에서 서울옥션 눈독 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뭐 추가 급등은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서울옥션 신세계 인수되면 당연히 시너지는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경매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호텔에서 막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서울옥션의 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뭐 신세계 인수는 결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해주셨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서울옥션은 내일장 고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고엔스탑으로 내일장 종목들 전망해드렸고요. 나머지 종목들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매니저님,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자 여러분들 우선은 뭐 네이버 밴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실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이슈와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 방송이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5시에 제가 MBN골드와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제가 방송 출연한 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공개 방송도 안 했는데요. 제가 오늘 또 제가 바닥에서 엄청나게 강조했었던 곡물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도 오늘 튀었죠. 그래서 후속주, 농기계랑 그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또 살만한 급등주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창원화 세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